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네, 예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좀 안타까운 소식, 좀 어두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그래도 정책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내놓고 있고, 또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의 노력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 그런 분 모셨는데요. 시니어 배송원 정기배달 기업 네이루리의 정영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일자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과 이 정기배송이 필요한 정기배송 업체들을 매칭해서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배송 대행 서비스,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현강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시니어 이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다 젊어요. 맞죠? 네, 맞아요. 요즘 되게 젊으신 것 네, 같아요. 점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영강 대표님도 실례가 되지 않다면 되게 젊으신 나이대시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균 68이시다 보니까 네. 그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아, 절반 밑에. 30대이시군요. 예, 딱 30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이루리라는 이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뜻에서 이런 이름을 지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뜻한 바를 진짜 이루겠다라는 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내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았는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시니어가 되니까 결국에는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좀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이루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이루리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좀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미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일자리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게 됨으로써 시니어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 그걸 진짜 하게 도와주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서 진짜 좀 젊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나이는 이제 젊으셔서 네. 사업을 하셨다고 해도 오래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으신데, 맞습니다. 원래 사업을 꿈을 꾸셨는지 아니면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바꾸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는 원래 대학생이었고, 대학생 졸업을 하고 바로 창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창업인 저와 굉장히 좀 거리가 좀 먼 사실, 직종이었는데 좀 하게 됐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전공이 두 가지인데, 네. 사학, 역사를 첫 전공을 하고, 사업?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쪽을 전공을 좀 두 번째 전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바로 매치는 잘 안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랑은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궁금해요.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네. 한 4년 전쯤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좀 비영리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엄청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이 마이너스에 처해 있던 사람들한테 제가 개입을 해서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너무 어릴 때 힘들고 마이너스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저한테 개입해서 그런 받았던 경험들이 제가 느꼈던 가장 기쁜 최상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그걸 제가 업으로 삼고 싶었던 거고, 네. 자연스럽게 비영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오던 와중에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산간지대, 히말라야 지대를 좀 등반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5,000m 이상 넘게 가려면 셰르파라는 그렇죠. 히말라야 안내인들이 필수로 동행해야 돼요. 이게 도와주는 분들이죠. 맞아요. 뭐 헬퍼라고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근데 딱 저랑 매칭된 셰르파가 저와 다 동갑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에요. 취미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얘기를 많이 막 나눴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5,000m부터 전문적으로 이제 장비를 딱 차고 올라갈 때쯤 개 신발을 보게 됐는데 샌들을 신고 히말라야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샌들을요? 네. 그러니까 발이 진짜 정말 그 너무 딱딱하고 거칠고 사람 발이라고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발이 그렇게 진화가 된 거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사실 전문 장비를 차고 가도 굉장히 힘들죠. 위험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샌들을 신고 샌들을 신었다는 건 다른 모든 장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올라갔었고 이제 그 등반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의 이제 마을에 갔었고 거기서 그 친구들의 형제들을 좀 보게 됐었는데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 되게 많다 했었는데 아니야 원래는 더 많아. 그럼 어디 갔어? 다 죽었대요.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파키스탄 셰르파의 등반 사고 사망률이 23%인 거예요. 4명 중 1명이 등반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나랑 동갑이네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저 히말라야를 오르고 있냐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자기들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공부를 해서 큰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안 돼요. 그럼 대학교에 가야 된대요. 또 공부를 해야 된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산간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농사밖에 없는데 그럼 돈이 안 된다. 큰 돈 벌려면 학기 중에 공부하고 방학에 와서 셰르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픈 일들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아프다 못해 너무 좀 참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했던 수많은 일들처럼 이거는 무조건 누군가 나서야 된다. 너무 놀랍게도 50년 전, 어쩌면 100년 전에도 이 히말라야를 올랐다고 해서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반가들은 있었는데 거기 다 옆에 셰르파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이 친구들의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50년 전에 그랬는데 내가 개입 안 하면 이 친구들 50년 뒤에 똑같이 살겠네.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스스로 엄청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단기적으로 기부한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해보니까 학교에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줘야겠다. 유튜브만 봐도 거기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학교라고 하기엔 사실 책상도 하나고 의자도 하나 없는데 시멘트 바닥에 애들이 다 앉아있어요. 앉아서 어떻게든 뭘 하나를 배우려고 와요 학교에. 거기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넷 연결하자 했어요. 컴퓨터 교실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파키스탄에 가서 그래요? 네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2020년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의 인터넷 사용비를 후원해주고 있던 여행사가 힘들어진 거죠. 그때 제가 이때까지 했던 굉장히 많은 비영리 일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비영리는 아닌 것 같다. 간신히 유지되면 다행이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진짜 지속 가능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던 와중에 소셜벤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 좀 창업가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을 지금 줄인다고 줄이셨는데도 아니 굉장히 큰 일을 하셨네요. 그쪽에 또 이렇게 히말라야 또 그 힘든 사람들을 또 도움도 주시고 사실 저도 이제 히말라야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보면 뭐 등반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든 이제 포커스를 봤는데 옆에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그 세르파 분들이 의외로 많이 그 또 사고로 목숨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또 직접 겪으신 게 또 이렇게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계기가 되셨네요. 도화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도화선이 돼서 행동을 하게 됐던. 이걸 이제 20대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느꼈죠. 네. 깨달았다기보다는 느끼고 이런 경험을 20대 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저는 20대 때 놀았거든요. 아닙니다. 네네. 예니 씨도 어때요, 느낌이? 저는 되게 20대 때 막 학점 관리하고 취업에 되게 집중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사회를 위해서 되게 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주 부담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일 하시라고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벤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창업 분야를 결정을 하실 때 그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시니어 관련 분야를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그 창업을 결심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떤 창업을 할 거냐를 이제 고민하게 됐었는데 그렇죠. 그때 저는 창업 방법론들을 따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아픔을 느끼는 문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두고 10개를 좀 추렸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막 추리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아무래도 비영리 쪽 문제들이 엄청 아프다 보니까 아픈 일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뭐 영유아 문제도 제가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걸 제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비즈니스로 지속가능하게 굴리는 건 좀 어려워 보였고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문제가 제가 아픔을 느끼던 문제들 중에 비즈니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유일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문제 풀겠다라고 그냥 방점을 찍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니어 쪽에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생각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이게 내가 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즈니스 경험도 없고 시니어 관련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그죠? 어떤 정점 적임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였고 이거 해결하는 어쩌면 민간에서 연구나 네. 민간에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솔직히 지금도 저는 부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좀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할 때가 그러면 학생 때였죠? 맞습니다. 대학생 때. 네. 참 데이트도 하고 놀고 싶을 텐데. 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참 우리 대표님 멋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본금이라든가 뭐 또 사회 초년생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노력하고 또 같이 일할 사람들도 또 꾸렸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어떤 창업을 시작하는 데는 전 돈이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돈이 많이 안 들었고, 그러니까 제 인건비를 안 받으면 저희는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뭐 몇백만 원만 있으면. 그래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는 기술을 활용을 해야 엄청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빠른 속도로 퍼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개발을 잘하는 친구 제 주변에서 개발 제일 잘하는 친구 2명한테 연락을 해서 네.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어 했더니 그 친구들도 관심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도움교를 맺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인맥이 없는 분들은 이제 친구가 가장 만만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인 친구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네. 시작을 하셨군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가능성이 조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금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기술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약간의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의 분야여서 그런지 그래도 그런 지원금들을 좀 받아서 수천만 원, 수억까지 받아가면서 네네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시니어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사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거는 환영할 일이죠. 네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처음 이렇게 서비스를 런칭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네. 근데 그 서비스라는 게 할배달 서비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제 할배달이라고 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궁금해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네. 혹은 이 이름 조금 어감이 좀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약간 돌려서 짓는데 그냥 할아버지 배달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너무 그냥 다이렉트로 지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배달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당시엔 제가 너무 생각이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어때 뭐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이제 배달의 민족 너무 직관적인 이름들이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때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저는 잘하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름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네. 할배달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당시 할배달을 왜 했냐면 네. 이제 시니어 일자리 문제가 있고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시중에 존재하는 시니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시니어분들을 취업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아직은 조금 엄청 빠르게 하기 힘들 것 같고 창출을 하자 해서 창출을 하게 됐고 수만 개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봤을 때 네. 저희는 물류라고 봤어요. 물류.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물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물류 수요가 근데 저는 이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계기로 앞으로도 물류 시장이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너무 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물류 쪽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막 다 뜯어본 거죠. 그래서 파고 내려와서 했던 게 시니어분들이 동네에서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할배달이었고 할배달을 쉽게 설명드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네. 1km 이내 주문일 경우에 포스기에서 자영업자분들이 1km 이내네? 그럼 할배달을 줘야지 하고 할배달한테 주문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그 배달 주문이 넘어와서 저희는 시니어분들이 그 반경 동네에 있는 시니어분들한테 주문 정보를 이제 앱으로 보내드려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치업이죠. 맞아요. 네, 딱딱 연결을. 매칭이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예. 결국에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뭐 초반에 할배달 서비스를 이제 좀 사람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네. 온라인으로 모집이 안 되잖아요, 시니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또 오프라인으로 안 나오셔요, 다. 그래서 그냥 공원에 갑 한 대 깔아놓고 이제 또 시기가 또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전단지 드리면서 하고 집집마다 전단지 다 붙여 다니고 뭐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막 모아가지고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해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뭔가 좀 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저는 시니어분들이 동네에서 배송을 하면은 네. 배달을 하면은 네. 길 찾기가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네. 지리에 너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와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은 의외로 잘 모르시죠. 정말 어려워요. 가까운 동네여도. 그러면 도보 내비게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도보 내비게이션 보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죠. 힘드시죠? 저희가 밀착해서 붙어서 가르쳐도 아무리 쉽게 해도 너무 어려워하셔서 지나쳐 버리시고 맞아요. 놓치시고. 네, 그래서 길게는 2주 동안 가르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주나 그렇게 고생해서 배울 일이냐 하면은 그분들이 중간에 이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길찾기 이슈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전 10시에 일하고 싶고 나는 오후 2시에 일하고 나는 5시에 일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할배달로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렇죠. 월에 40에서 60만 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걸 선택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내 약간 좀 더 보태시려고. 그 정도. 근데 이제 무슨 출근 어느 날은 나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느 날은 너무 적어버리니까 에이 안 해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거의 반을 막 시도하고 저희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 운영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저희는 다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 해요. 3명이서 주 6일 맨날 밤새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을 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그 팀원들이 저를 떠나게 됐고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좀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시련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큰 시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물류 쪽이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보여서 할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 할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길 찾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맞아요. 이제 좀 서비스를 그만두게 됐다. 네. 이게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을 대표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대책을 또 세웠습니까? 대책은 우선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수렁에 빠졌어요. 3개월을 네.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으로 빠지셨군요.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너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왜 시니어지 꼭
꼭 신이어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창업을 할 능력이 되나? 그런 이제 거기서 아니다라는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계속 이제 가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한번 찍게 되더라고요.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그때 이제 관계도 되게 굉장히 많이 단절이 되고 정말 심각해진 시기까지 왔었는데 그때 바닥을 찍고 나서 그래 어차피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마주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실패를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배달은 시니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못 해결할 것 같은 게 내가. 어쨌든 3개월 동안 지난 끝에 마주하게 됐고 그때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왜 안 됐나? 물량. 길찾기. 이것 때문에 시니어분들 이탈률이 높고 이탈률이 높으니까 지인들 소개가 안 되고 시니어 일자리 기관에서도 어떻게 어렵게 한번 소개해줬는데 사람들이 다 이탈해버리니까 더 이상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그러면 아예 일정하게 배송을 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 네네. 예. 그러면 그리고 물량도 정해져 있다면 정기 배송이라는 분야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사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저희한테 정기 배송 쪽으로 하자고 한 곳이 있으면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 배송 쪽으로 시장을 돌리게 됐고 정기 배송 쪽으로 또 시행착오들을 겪었죠. 처음엔 자전거로 하기도 했었고 네. 자전거로 정기 배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또 한 분이 또 중간에 낙차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한테 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정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배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된다 싶어서. 아니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냥 짐 조금에 뭐 한 달에 한 번에 날씨 좋은 날만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저희 이제 새로운 이제 팀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이 맨날 배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비 맞으면서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니어 배송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주니어 배송 서비스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 이유가 없네. 저희 점주분 한 분이 어느 날은 저희한테 왜 이렇게 시니어가 안 와요? 말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사교 때 웃긴데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차가 남았는데 저희 팀원들 중에서 운전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운전 면허도 없고 저는 면허 있는데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답인 걸 알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도 아마 저기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맞아요. 협소한 골목에 가서 이제 배송을 하려면 주차 맞아요. 문제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이제 의심들이 있고 일단은 사실 그것보다 컸던 거는 내가 차도 비싸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였는데 유지비가 더 비싸지. 딱 그 정기 배송했던 고객사에서 자전거를 멈추니까 너네 한 번만 더 멈추면 우리 계약 끊어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저희 팀원들이랑 운전면허 그 운전 뭐 연수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끊어가지고 연수를 받고 나서 바로 강남에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면서 적응이 됐고 시니어분들을 한두 번 입시켰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터졌어요. 왜냐면 시니어분들이 운전 배송을 네네. 그래도 괜찮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운전을 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 내비기는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비도 처음에는 필요하지 정기적으로 동선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물론 날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정기적이고 불특정해도 차로 가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때 됐네요. 시니어분들이 좋아하고 고객분들도 근태가 너무 좋고 또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물량을 더 주기를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첫 달에 이제 한 3분을 채용을 했었는데 22년도 한 해가 끝날 때 저희가 거의 40명을 채용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할배달을 해서 1년 반 동안 해서 번 돈이 한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정기 배송은 하고 나서 1년 동안 번 돈이 4.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꼈죠. 좀 찾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완전히 좀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고객분들 말씀하셨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이제 정기 배송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배송이 되고 이런 온고잉의 그런 배송 방식에 대해서 또 좀 저는 궁금해요. 온고잉이라는 게 이제 그 할배달의
서비스 이름인 거죠? 이제 할배달에 정기 배송으로 바꾸면서 바뀐 이름입니다. 이름 온고잉.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온고잉은 요거는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네이밍 공모를 했어요. 네. 공모를 해서 배민 상품권 30만 원을 걸고 거의 아이디어가 700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10개를 선발을 해서 저희 근로 하시던 할배달 어르신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어떤 이름이 좋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온고잉이 좋다. 왜냐면 이제 옹이라는 게 좀 존칭하는 말도 있고 고잉이 뭐 가다는 말도 있으니까 되게 합쳐니까 좀 신선한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온고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 저는 이제 뭐 약간 어른들이 고집 있게 온고집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온고잉 그 배송 방식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음식, 그러니까 정기 배송 도시락을 하시거나 이동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동 급식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정기 배송 도시락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뭐 가가호호 샐러드나 아니면 자기 점심 식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받는 분도 있는데 기업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미용실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한 5인에서 한 100인 정도의 기업들은 식당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강남 쪽에서 다른 곳에 많이 가시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정기 배송 도시락을 제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도시락들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건강과 좀 맛도 챙긴 것도 있고 또 막 셰프들이 막 요리를 해주시기도 하시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특히 또 이제 가령 저희가 안산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기 배송 도시락 이동 급식이 필수적이에요. 아니면 그쪽에 주변에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 급식 시장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식품을 위주로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엔 이제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게 예약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1시간 내 배송을 해주세요. 그건 못해요. 그렇지만 예약된 일정, 예약된 시간에 가령 이번 주에 뭐 무슨 요일 그렇죠. 혹은 뭐 4시간 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서 시간의 제약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배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 배송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용을 해주실 때 저희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세일즈 메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혹은 정기 배송이 필요하거나 뭐 배송 대행이 필요할 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컨텐츠를 되게 잘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검색이 걸리실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한테 이제 중요하죠. 네, 그 전화를 주시거나 뭐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보시고 여기 괜찮네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한테 바로 상담 요청이 가능하세요.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문 스케줄을 의뢰를 주시게 되면은 테스트 배송을 3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시면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쭉 진행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온고잉 배달을 하시려면 신청하시려면 그 선발 방식이나 그 조건이 있나요? 네, 정기 배송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근태랑 또 이동급식은 현장에 가서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되게 세심한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준수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내일처럼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까다롭게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는 총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 뭐 간단하게 이력서를 이력서랑 뭐 이력서 혹은 그 저희가 이제 지원하실 때 쓸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성명, 뭐 왜 지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써주시면은 그 서류를 받고 저희가 그 중에서 괜찮다고 느끼신 분들은 전화 면접을 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봐서 태도적인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나서 대면 면접을 봅니다. 대면 면접을 보고 나서 동승 면접을 봅니다. 동승 면접은 실제 차에 이제 운전하셔가지고 운전이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험하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나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운전을 안 해주시면은 저희는 과감하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혹은 이미 배송 스케줄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빨리 안 가셔도 되는데 조금 빨리 끝내시려고 빨리 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뭐 이제 성품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제 그
그러려면 이제 패키지 이런 거는 이제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포장도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이미 다 돼 있고 네. 이동만 안전하게 네. 네, 정성껏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보통 저희가 1, 2인분만 가진 않아요. 항상 이제 조금 뭐 5인분에서 뭐 10인분 정도 이렇게 좀 양이 좀 있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가방을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포장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차에 실어야 되는 과정에 조금은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대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고를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차등을 급여 지급해서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보는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서류로 보셨고,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네네. 될 거고, 네. 또 어떤 이런 자격은 좀 있어야 된다 또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분류를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친절도라든 것들은 근데 이건도 필수는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들을 배정을 해드리고 네.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대면이 없는 것으로 배정해드리거나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창업하지 이제 4년 차 접어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좀 이루셨는지 네. 과정도 참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뭐 연역을 좀 위주로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21년도 11월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됐고 법인 설립을 하고 바로 다음 달에 저희가 첫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좀 가능성을 좀 인정받아서 예. 첫 투자를 받게 됐고 그리고 1년 뒤에 저희가 두 번째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원고개라는 서비스가 이제 매출이 0원에서 바로 4.8억을 바로 만들어내게 됐었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투자로 저희가 한 12억 정도 받게 됐었고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좀 편하게 근로하실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연구 개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정부에서도 한 5억 원의 연구 개발 자금을 좀 받게 됐었고 그리고 한 해 더 후에 이제 2023년에는 저희가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연매출이 12.7억, 13억 가까이 또 한 번 그래도 점프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제 좀 유망한 기업들 대상으로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고 이제 대출을 15억 정도 보증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송 물량은 저희가 원래는 음식 배송만 했었는데 작년 8월까지 한 누적 220만 인분 정도 배송을 그래도 꽤 많은 양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음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회용기를 쓰고 한다거나 뭐 재활용품을 쓰고 한다거나 그런 것 정기적인 수거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인분보다는 조금 그래서 인분이 저희는 더 이상 카운트는 하지 않고 좀 매출로 저희 회사의 규모를 좀 카운트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함께 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저희가 지금 75명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단기간에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회사의 성공 포인트는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느리더라도 한 고객사를 진짜 제대로 만족시키는 것에 엄청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 고객사를 진짜 저희가 비용을 올리더라도 비용 올리진 않겠지만 올린 적도 없고 비용을 올리더라도 혹은 그러니까 저희를 비용 때문에 쓰거나 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온고잉이라서 쓰게 만들 수 있도록 그냥 그분들의 아예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이 첫 달에 물량을 전체 물량의 5%만 줬었는데 지금은 전체 물량 60% 이상을 저희 온공에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한 고객사가 제대로 만족해 주시니까 그분이 소개해 주신 거죠 주변에 이런 고객사들 그리고 그렇게 소개된 어떤 레퍼런스들이 쌓이니까 저희가 영업을 할 때도 신뢰도가 원래 0이었는데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죠. 우리를 쓰는 고객사 추천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세일즈가 쉬웠던 부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느려 보였지만 더 빨랐던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도 내일처럼 배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고객사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객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한테 물량을 더 많이 주시고 그래야 그렇죠. 우리는 시니어분들 더 많이 채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객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중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힘든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비를 또 겪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에피소드 몇 개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창업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손실이 발생할 테고 사람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돈의 손실이 발생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돈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돈보다도 사랑이 나갔을 때는 전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첫 얘기는 전에도 했었지만 잠깐 그 이제 할배달을 하고 나서 처음 공동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나갔을 때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온고잉을 같이 하기로 창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나간 친구도 있고 나가겠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더 엄청나게 많이 좀 힘이 들었었고 네 작년이었고 그때 그러니까 힘든 게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떳떳하면 제가 별로 안 힘들 것 같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었고 물론 제가 매 순간 최선 다하지 않으면 전 정말 최선 다해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미안한 마음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친구가 나간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 네네. 뭐 그랬던 이유 중에 원인으로는 제가 한 번 할배달이 안 되고 나서 제가 생존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성장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머릿속에 강하게 됐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부터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완전히 꽂혔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저 스스로를 정말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했을 때였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굉장히 빡세게 하드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영역들은 아예 0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팀원들이 저와 대화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혹은 AI랑 대화해도 이건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서 감정적으로 아예 저한테 좀 멀어지게 됐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었고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를 쉽지 않은데, 그런 그 게. 얘기를 듣고 저 스스로 토론을 해보니까 저랑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회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다움이 뭔지 정의를 했고 그걸 다시 회사의 문화 전반에 뿌리 내려가는 과정들을 다시 겪게 됐고 그래서 많이 과정 중에서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자기 강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떤 의지대로 좀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의견 대립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은 보니까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또 잘못했다는 거를 또 생각하고 그런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잘 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대표자랑 대화하느니 AI나 로봇이 낫겠다. 요게 이제 그때 그러면 나왔던 네네. 그 에피소드네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 친구하고는 연락 좀 하고 계세요? 저희는 나갔지만 굉장히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야, 물류? 일단 날르는 거잖아. 그 힘든 생각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근속을 오래 하셨다? 네. 이거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길래 가능한 거죠?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예. 그 물류 쪽이 그 아무래도 뭔가 뒤에서 받쳐주는 지원을 해주는 좀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무조건 몸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 배송 중에서 너무 과하게 좀 무거운 것들은 아예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대 그래서 그런 물류에 대한 어떤 인식도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온고잉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역사를 쌓아 나가서 여기 일하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여기서 젊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변하겠다.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 인식 전환을 온고잉 꼭 잘해야겠다. 진짜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잘 지켜나가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세요? 아, 일하는 네. 조건이나 환경이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그렇게 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들을 제일 좋아하세요? 시니어분들이 뭐 꾸준한 네. 어떤 비용, 페이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맞아요. 이유가 될 거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가장 만족도 높았던 게 이제 근무의 일의 양과 시간대였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고용 관계. 그 두 가지가 가장 높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평균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4-5시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뭔가를 하시고 오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오전에 뭔가를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고용 관계도 저희가 뭐 건당으로 해가지고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물류가 아니라 아예 정기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시니어분들이 다른 곳에서의 시급이 1,000원이 더 높거나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저희 온고잉 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시는 분들이 고객사 측에서 혹시 우리 쪽에서 일하실 생각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때 가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표님 우리 어디 대기업이랑 계약 맺었다면서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으시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고객사가 물량 더 많이 주고 대기업과도 고객사 계약을 맺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게 본인의 행복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고. 진짜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가지고 이미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온고잉과 함께 한다기보다는 이미 네이루라는 회사가 그분들께 정말 일관되게 진정성 있게 대하고 그분들이 어떤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신뢰를 하셔서 이미 마음 안에 온고잉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니어분들 좀 회식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표님께서 또 실패를 겪었음에도 이보다 더 세상에 필요한 일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제 마음에 남거든요. 앞으로 네이룰이라는 회사를 어떤 회사로 대표님께서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일자리 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온고잉 같은 일자리 브랜드를 계속 온고잉 확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지역적으로 확장을 당연히 할 거고 또 온고잉의 정기배송 이동급식 쪽에 아직 저희가 그리 크지 않고 작아서 유명하지가 않아요. 저희한테 닿지 못한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다가가는 과정들을 특히 올해 많이 좀 하고 싶고 온고잉 같은 일자리 브랜드를 이미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니어 일자리를 매칭하는 연결 플랫폼도 계속 내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말 시니어 일자리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좀 그리고 있고 또 하나로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일자리뿐만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도전해서 행동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반응해주고 거기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무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 시니어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네. 되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목표나 각오 같은 거 있습니까?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네. 없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물론 물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생각도 들긴 했었지만 근데 제가 이 시니어분들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진짜 평생 몸 내던져서 문제 풀기로 했고 계속 할 거라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1, 2년 뒤에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문제 해결하길 바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는 좀 하늘이 주신 선물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계속 앞으로 네. 2024년이니까 2028년, 32년, 36년, 2040년, 50년에도 계속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 풀었다라고 제가 마음이 확실히 진짜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하고 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정영강 대표님 만났는데 우리 이렇게 젊은 분이 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까 더 뭔가 믿음이 가고 또 마음도 든든해지고 참 기분이 좋고요. 저도 시니어 되면 연락드릴게요. 제 일자리 좀 하나 좀 네.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내 이루리의 정형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